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시 개묘년 갑인월 갑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의 갑목,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첫 번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일간이 태어난 월령, 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은 첫 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목이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말하고, 나무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 목과 섬 이불을 덮고 있으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데, 그게 바로 목의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는 갑목 나무이지만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죠. 그래서 갑목은 양목이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로 구분하면 남자가 양이 되고 여자가 음이 되죠. 마치 그 성향은 남성스러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목인 갑목인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 또한 나무의 기운,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음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양목인 갑목은 물상으로 보면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참나무 같은 개념 또는 소나무 또는 전나무 같은 아주 굵직굵직하고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곧게 자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목인 갑목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목인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양류목이라고 좀 마치 버드나무처럼 휘영청 바람이 불면 휘어지고, 또는 넝쿨식물 있죠. 넝쿨식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휘어집니다. 칡넝쿨, 다래넝쿨, 담쟁이 넝쿨, 박넝쿨, 그 다음에 나팔꽃 같은 경우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을목은 양류목, 넝쿨식물 또는 꽃을 피우는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곧고 단단하고 크고 높게 자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잘 휘어지고 곧게 자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자체가 갑목은 단단하고 곧고 크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동량지목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큰 대들보, 큰 기둥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궁궐, 옛날에 궁궐이라든가 대가 때 큰 기와집을 지을 때 이 갑목이라고 하는 큰 나무로서 버팀목을 하고, 또는 거북선 있죠. 거북선 같은 판옥선,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배를 짓는 것들도 이 갑목이라고 하는 단단한 재질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것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의 용도,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동량지목으로서 갑목을 용도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갑목을 갑목을 벽갑하는 게 아니라 작벌하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갑목으로서의 용도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 난초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초를 베어다가 우리가 제목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난초를 베어다가 거북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또는 난초를 베어다가 큰 궁궐의 기둥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을목은 부드러운 화초와 같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쓸 수가 없겠고요. 꽃을 피우는 용도, 쉽게 말하면 목화
명이 되면 을목은 화사하게 꽃을 피운다. 즉 난초가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을목은 제목으로서의 용도보다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간목은 경금정화를 쓰지만 을목은 병화와 개수로서 사주를 배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보게 되면은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이 연도 바뀌게 되고 월도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게 되는 기준이 되면서 또 입춘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기준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를 좀 우리나라는 좀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명리학에서도 입춘이라고 하는 개념은 연과 월이 같이 바뀌는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입춘이 되면서 봄이라고 했죠. 춘절이 되는 겁니다. 인월, 묘월, 진월이 3개월이 모두 춘절이 되죠. 4, 5, 미월은 여름, 신유술월은 가을,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겨울이고, 입춘이 되면서 인묘진월은 봄이 되죠.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런 시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기왕한 모광절이 됩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목의 이제 쇠지가 되죠. 그래서 인묘월이 가장 목이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이 점차 쇠락해지면서 4, 5, 미월로 넘어가게 되면 목은 병사, 묘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병사, 묘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월이다 보니 목의 임간지가 되고, 특히나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으니 일간이 월령을 얻었으니까 어떤 사주가 될까요? 신왕사주. 일간이 월령을 얻으면 신왕이라고 하고요. 일간이 월령을 얻지 못했지만 타간지에 수목이 많아서 일간이 왕이지만 그냥 신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할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 일간 자체가 타 지지를 보지 않더라도 월령을 얻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간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게 되면 용신취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신취용법 중에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전왕용신 등등 5가지 등등이 있는데, 일간이 왕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억부용신 법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를 억자죠. 부는 도울 부자입니다. 강한 것은 억누르고요.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무조건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제가 일간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억부용신법을 따를지 아니면 다른 용신법을 따를지 이거를 구분해 보게 되는데,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하죠. 목이 왕하다라고 하면 물론 목이 큼직큼직하고 아주 큰 나무일 수도 있겠지만은 목의 기운이 왕하다 보니 봄에 새싹이 트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천수라고 하는 명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춘불 용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특히 어떤 때 초춘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왜냐? 초춘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바로 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 계절의 한기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제가 우수 전까지는 마치 겨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수가 지나면서 이제 겨울의 한기는 이제 가신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춥기 때문에 봄에 나무가 추우면 어떻게 돼요? 꽃을 피우지 못하고 봄의 나무는 아무리 간목이라 하더라도 새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인월의 간목은 물론 전반적으로 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경금을 쓸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월의 간목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한기를 제거시켜주고 왕한 목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발산시키죠. 자, 일간이 왕이 있을 때는 2가지 방법입니다. 관성으로서 왕한 일간을
통제, 억제하는 방법하고 또는 왕한일간을 식상으로서 왕한기운을 발산시켜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경금을 왕하면 무조건 정화를 쓰는 것이고 임수도 왕하면 무조건 무토를 쓰는 것이나 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다고 무조건 경금을 쓰기보다는 일단은 화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인월의 간목은 기본적으로 용신을 추용하는 법인데 만약에라도 꼭 이런 거 아닌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경금을 쓸 수도 있겠지만 목이 너무 망하게 되면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금이 오히려 결할 수 있다. 목다금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목이 너무 왕한데 관성이 금이 약하면 오히려 관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하다고 해서 무조건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무조건 관사를 쓸 것이냐, 그는 사주의 배합이, 사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 두 번째로 월령,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격국을 보는 겁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은 양목, 간목이니까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의 임목도 양목이 됩니다. 일단 양대 양이 되는데 목이 목을 봤으니 이건 뭐예요? 비견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비견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간이 월지가 임관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매우 왕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인중병화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식신이죠. 그래서 목화 식신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목화 가상관격, 상관은 아니지만 목화 가상관격으로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간이 왕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부 용신법에 따라서 경금을 시용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사주를 놓고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간목의 천간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간이 더욱 더 왕해져 있고요. 일간에도 얘도 녹을 또 가지고 있죠. 갑인 일주가 되는 것이고, 연에는 양인인 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 전반이 어떻게 돼요? 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개수까지 있으면 이 개수는 어차피 생목하게 되죠. 이 생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완격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는데, 전완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자신으로 종하는 것이 전완격인데, 일간이 간목인데 사주 전반이 간목이면 전체가 그냥 목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거를 목으로 갔다라고 해서 이거를 곡직인수격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일간이 화인데 사주 전반이 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염상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주가 예를 들어서 무토나 기토인데 사주 전체가 토다라고 하면 이거는 곡직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주가 일간이 경금 또는 신금인데 사주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다. 이건 종혁격이라고 합니다. 종혁격이라고 하고 또는 백호격이라고 하죠. 왜 백호라고 하냐? 그죠? 서쪽은 금인데 금을 주관하는 신이 백호이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예를 들어서 일간이 경금 또는 신금인데 사주 전체가 금으로 이루어졌다. 백호격. 사주가 일간이 임수이고 또는 개수인데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져 있다면 전왕격으로서 수로 정하면 요거는 윤하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전왕격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간목인데 사주 전체가 예를 들어서 생시까지 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요거는 곡직인수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요거 곡직격이라고 했는데 이거 곡직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무토나 기토 일간의 전체가
토로 이루어지면 이거는 곡직격이야. 곡직격은 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곡직격이 아닌 무토기토가 전체가 토가 이루어지면 이건 가색격이라고 하면 되고, 제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한번 잡아주고요. 그래서 일간이 목인데 전체가 목이다. 곡직인수격. 일간이 화인데 전체가 화이다. 염상격. 그 다음에 일간이 토인데 사주 전체가 토로 이루어져 있다. 가색격. 일간이 경금신금인데 예를 들어서 사주 전체가 금이다. 종역격 또는 백호격이라고 하고요. 일간이 수인데 임수 또는 개수인데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윤하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이 아니죠. 생시를 봐야죠. 생시. 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전왕격이죠. 전왕격. 갑목일간이 사주 전체가 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곡직인수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전체가 목이 아니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수는 뭘 생합니까? 목을 생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의 기운이 목으로 몰리게 되니 이거는 하나의 격을 별격이라고 하죠. 별격을 이루었는데 이거는 기명 종격이 아니라 이거는 전왕격이라고 하고요. 목으로서 종할 때는 용신은 화가 된다. 화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고, 만약에 이것이 병인시가 된다 또는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자시나 을해시도 이거 곡직인수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것이 똑같은 곡직격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구성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고 전체가 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더 상격의 곡직격이 된다. 왜냐하면 목으로 너무 왕해 있을 때는 식신이나 상관이 한 점 정도 있어서 왕목의 기운을 발산하게 되면 더욱 총명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병인시도 괜찮고요. 정묘시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정묘보다는 병인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둘 다 곡직인수격으로는 괜찮은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곡직인수격은 되지 않고요. 왕목이 재성을 충하니 이거는 어떤 사주? 군비쟁제 또는 군겁쟁 제하는 그런 사주가 오면 군비쟁제, 군겁쟁제란 뭐냐면 이건 무리잖아요. 무리. 비견 겁제의 무리가 재성을 놓고 쟁탈전을 한다. 이런 뜻이고, 결국 요거 군비쟁제, 군겁쟁제는 명리학의 틀에서 좋은 격국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사시가 되게 되면 이제 화는 봤고요. 기토가 있으니 이것 또한 전환격 곡직인수격은 되지 못합니다. 기토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건 내격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수가 약한 것이 문제가 되죠. 이 상태에서 화운을 가면 큰일 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는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오신 어떨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갑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목이 굉장히 왕하죠. 개수까지 목을 생각하게 되니 목이 왕하면 경금을 치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금이 이 왕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던 목왕 금 결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화운 가게 되면은 금도 녹아버리고 수도 고갈될 것이니 운은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고 금이 살아나야지 이 사주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신시는 보지 않아도 좋지 못합니다. 인신 상충이 되고요. 그죠? 임부신 임수의 뿌리는 좀 얻었다 하더라도 인신충이 되면 인목도 깨지고 요거 신금도 깨지게 되는데 이거 뭐냐면 왕자, 충쇠, 쇠자, 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왕자, 충쇠, 쇠자, 발. 이건 뭐냐면 원래는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이 맞지만은 목이 왕자죠. 왕신이죠. 왕신을 쇠신, 약한 자가 건드리게 되면 목이 오히려 승질을 내서 건드린 얘를 갖다가 없애버린다는 얘기를 쉽게 말하면 연세 드신 분은 알죠.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옛날에 엄청 파괴력이 있었던 권투 선수가 있었죠. 이 사람의 명언 있죠. 나름대로 다 각자 계획은 있다. 언제까지?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명언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마이크 타이슨을 만약에 제가 도발을 했다. 그죠? 얘가 왕신이고요. 저는 쇠신이거든요. 건드리면 나는 타이슨한테 맞으면 그죠? 골로 갑니다. 옛날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 타이슨이 주먹을 들고 한 대 맞아 볼래 하면은 이건 무슨 죄냐면
살인 미수죄가 이제 성립된다라고 하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신충이 되게 되면 왕신을 건드리기 때문에 금이 완전 깨박살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